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장중에 또 2%, 2.5%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여기를 자꾸 노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시거나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드리죠. 이거 말고도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와 이 코인 파일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있고요. 파트 1 기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자할 때 자세부터 등등이 많이 있죠. 이런 거 쭉 다 읽어보시고 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또 이것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XRP 좀 보겠습니다. XRP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470원을 찍었고 저가는 3,375원. 지금은 3,463원이에요. 계속 쭉 올려줘요. 계속 쭉 올려주고 지금 이 저항을 돌파 시도하고 있고 저항을 여기 안착을 해준다면요. 여기를 안착을 해주면 다시 한번 더 지난 한 주 동안 5일 동안 상승력을 보여줬던 것에 이제는 그 배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어떤 이슈가 가장 커요. 지금 소송이죠, 소송. 이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이만큼 끌어올렸고 그리고 어제는 살짝 눌렸지만 살짝 이제 소화를 시켰죠. 소화를 시키고 오늘도 여기를 재돌파 시도 그리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큰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 이렇게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분 그동안 못 잡으셨던 분들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매도 이렇게 눌렸을 때 또 이렇게 눌렸을 때 또 이렇게 눌렸을 때도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셨던 분들이 이제 언제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데 타이밍 잡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계속 이 타이밍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끝까지 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 제가 얘기하는 신호대로 제가 보내는 신호대로만 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권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정보방 영상 하단 있어요. 꼭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뭘까요? 바로 소송입니다. 리플이 이 소송이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궁금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자, 보면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SEC 대 리플, XRP를 둘러싼 소송이 며칠 안에 마무리가 되는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한 법률 전문가가 XRP에 대한 SEC, 리플 이 소송이 며칠 내에 끝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또 법원의 금지 명령을 탐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EC가 이 금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기관이죠. 기관의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소송이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밑에 내용 볼게요. XRP를 둘러싼 리플과 SEC의 법적 다툼이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며칠 안에 끝날 수가 있다. 나왔습니다. 법률 전문가 바로 제레미 호건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 제기한 소송을 둘러싼 추측 무게를 싣고 있고 또 개인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 거예요. 또 이 발언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바로 엘리너 테렛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나왔고 이 소식통이 이 사건이 마무리 과정에 있고 곧 끝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보도를 했어요. 이건 정식적으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호건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이 곧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플과 SEC가 사적 합의를 도달하고 이게 판결과 이제 다르게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소를 기각한 다음에 합의 조건을 재판 법원에 가져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요 도전이죠. 그리고 특히 리플에 대한 법원 금지 명령에 주목을 했고 이 금지 명령이 걸림돌이라고 가정할 때 SEC가 법원의 금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을 해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이게 계속적으로 좋게 흘러갈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SEC가 이게 동의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또 아마도 SEC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엑셀 판매를 실제로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또 보다 모호한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리플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또 SEC는 법원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면서 즉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였고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밑에 내용 보면요. 또 다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요. 최근 리플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일부를 무효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나은 합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SEC가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합의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리플은 법원 판결의 일부 제한적 측면을 제거하기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견해가 리플의 법무팀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테넷의 보고서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우리가 이 합의 벌금을 낼 수도 있지만 이게 낸다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합의를 찾자. 합의금을 더 낮추든 아니면 협의를 하자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리플과 SEC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수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법적 싸움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 또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 정책을 모두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 호건 판사는 합의가 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 지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 사례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합의라는 겁니다." 지금 합의점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고 이 부분이 곧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소곤이 이런 보고하는 또 즉 합의의 합의 여기에 명백히 일치한다라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계속 질질 끌려갈지 여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긴 하죠.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알아요. 결과는 무조건 소송 끝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SEC의 집행 조치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역시도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얘기 좀 잠깐 해 볼게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은 어 조용조용 움직이죠. 뭐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거래 대금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19일 날 19일 날 바로 12 시입니다. 12 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 이게 중요해요. 금리 결정 이미 예측은 동결로 나와 있습니다. 동결로 나와 있는데 동결이 된다면 시장은 좋게 흘러갈 것이고요.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어 단기적으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19일 날. 그리고 또 19일이 지나고 나면 20날 바로 미국의 금리 결정이 또 있습니다. 또 둘 다 중요하죠. 이것은 뭐 엔캐리가 있고 일본은. 일본의 이 상당히 낮은 금리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여기에 대출을 많은 받는 기업들이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20 날이 더 중요하죠. 미국의 금리 결정. 이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지켜보시면 좋은데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금리에 대해서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0.00이라도 좀 살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 향방 미국 증시 선물 지수에 달렸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어요. 연준 전체 정책과 또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 규제 당국의 신호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선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과 연관이 상당히 크죠. 우리 시장이. 그 미국 증시 특히 선물 지수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이 선물이 계속적으로 좋은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기관의 투자자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이제 비축 자산으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법안만 통과가 된다면 더욱더 큰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또 문제가 이것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긴장.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는 안 보여요. 뭐 30일 휴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죠. 중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역시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 그리고 또 이게 선물 시장이 불안한 부분도 이것도 지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번 주
오늘도 뭐 중요하지만 이번 주 20날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변동성을 줄 것이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그간 눌려왔던 것은 관세였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방 압박을 받고 뭐 나스닥이 엄청난 폭락도 맞았고 조정 구간도 들어오고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 관세가 이제 점차 유해질 것이고요. 반드시 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시장에 돌아와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이 나스닥을 하락을 시켰던 그 트럼프가 의도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연준이 금리 결정을 금리 인하로 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트럼프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연준의 판단 그리고 연준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시장의 향방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지난주에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죠. 미국의 부채 상환, 부채 이 금액을 인상하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셧다운이 나온다. 셧다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부채가 6 개월로 연장이 됐어요. 부채 상환이 6 개월로 연장이 됐고 이런 부분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보세요. 이더리움 고래들은 시장 회복 속에서 매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회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알트의 제왕인 이더리움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더리움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도 움직여야 되고 이게 다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FDV라고 이 희석 가치가 희석 가치 제가 또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죠. 희석 가치 이 가치 수준이 지금 우리 리플이 이 XRP가 이더리움을 능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능가했어요. 능가했고 그래서 시총 2 위를 또 XRP가 넘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어 제가 드리는 정보를 좀 많이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제 영상은 실시간으로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정보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좀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지금 고래가 들어오고 있고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리플이 계속 조용하게 이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고 쭉쭉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죠. 뭘 해 드립니까? 바로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도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비중 그리고 구간 중요해요. 비중을 어떻게 나누고 내가 시드머니를 어떻게 확보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 안 갑니다. 분명히 눌렸다 가고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요. 눌림목 나올 때마다 들어가려면 시드머니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현금이 있어야죠. 그래야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잘 나눠야 된다는 거고 이걸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현금 확보 되어 있다면 들어가. 그러면 내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 오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비중. 그것을 잡아 드리고 또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걸 팔고 싶어. 근데 내가 팔 자리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 자리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되냐. 매번 망설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가야지 우리가 투자할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자, 이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파란 색깔로.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